반갑습니다. 김은숙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전자소송 따라하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클릭, 어렵지 않게 전자소송 수업을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전자소송에 대한 연습들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따라 하시면 전자소송에 대해서 정말 쉽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화면에서 소장의 작성, 그리고 지급 명령, 사건명에 따라서 우리가 소장을 작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민사에 관련된 서류들, 그리고 보전 처분에 관련된 가압류 사건, 가처분 사건, 그리고 가압류 사건 이후에 우리가 담보를 하는 경우에 이제 공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자 공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강제 경매, 채권 압류 추심 명령처럼 집행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신청서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작성되는지 이제 클릭 따라하기를 통해서 배워볼 것이고, 가사 서류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등록과 공동인증서라는 인증서가 준비되어야지 우리가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 등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서 그 회원가입을 하는 절차인데 우리가 유형별로 우리가 사용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포털 네이버나 다음은 우리가 전자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우리가 로그인을 할 수 있지만 전자소송에서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지 로그인을 하고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등록과 공동인증서라는 전자소송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후에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전반적인 준비 작업들을 하는 과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포털 검색창에서 전자소송을 검색해 주세요. 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클릭.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화면이 있는데 로그인 화면 사용자 등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메뉴는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 그리고 전자적으로 송달된 문서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제출된 서류를 열람하는 것, 그리고 전자적으로 소송 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종이소송인 경우에는 직접 법원을 찾아가야 되지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모든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부가적인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관할법원 찾기나 소송 비용 계산, 그리고 부동산 가액 및 속가 계산기, 그리고 소송 손해배상 등 계산 프로그램, 사건 검색 등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실 때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죠. 전자소송 이제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회원 가입과 같은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 인증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소장을 제출할 때 종이에 소장을 작성 후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에는 개인용 인증서와 법인용 인증서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이용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365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소송도 정기 점검 시간이 있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금요일 오전 0시, 밤 12시까지는 정기 점검 시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 점검 시간도 있는데 이 경우는 메인 화면에 공지사항으로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전자소송이 24시간 운영되지만 정기 점검 시간, 비정기 점검 시간에 운영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 급하게 그 시간에 꼭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기 점검 시간을 꼭 확인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결제 시간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출은 시간에 제약이 없이 운영이 된다 하지만 소송 비용 결제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그리고 법정 공휴일 휴일인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자결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소송 비용 단계 가는 경우에 소송 비용이 납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시간도 기억을 해 주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객지원센터 전화 상담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번호를 이용하셔서 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의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전제소송의 이제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소속 사용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 전자소송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전자소송을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 사용자, 저는 개인 회원으로 이제 등록 사용자로 일을 하지만 변호사인 경우에 변호사 회원, 법무사인 경우에는 법무사 회원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속 직원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일을 하고 그분들은 이제 소속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럼 소속 사용자는 어떻게 전자소송에 로그인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로그아웃을 하고 제가 이제 법무사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서 소속 사용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사 회원으로 이제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나의 정보에 가시면 소속 사용자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소속 사용자 관리 부분에서 사용자 추가라는 부분이 있죠. 법무법인에도 변호사님이 소속 사용자로 등록이 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직원들이 소속 사용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속 사용자 관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입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소속 사용자 이용해서 소속 사용자의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출, 네, 송달 확인, 사건의 정보 조회, 전자납부 이렇게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 다음 등록을 하면 소속 사용자는 소속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아이디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 사용 권한이 주어진 업무, 전자제출, 송달 확인, 사건의 정보 조회,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사용자 소속 직원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죠. 우리가 소장 제출할 때 한번 볼 수 있을 텐데 전자서명을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잠시 예를 들면 이제 민사 서류에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보게 되겠지만 이제 소장 작성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문서 작성과 전자서명과 소송비용 납부와 이게 문서 제출이라는 이제 단계로 우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소속 사용자인 경우에는 이제 이 전자서명 단계에서 전자서명을 법무사님, 변호사님에게 이제 전자서명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전자서명은 소속 사용자의 그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서명을 요청하지만 4단계 마지막 문서 제출 단계에서는 소속 사용자의 그 공동인증서로 제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속 사용자가 업무를 하실 때 누구의 공동인증서로 이제 2단계와 이제 4단계를 서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업무를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소송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모바일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도 그 모바일로 전자소송 앱을 다운받아서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PC에서 이용하는 전자소송의 모든 기능들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제출된 문서나 그리고 송달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업무를 보실 때는 그 제출 내역이나 송달 내역들 이런 몇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전자소송 모바일을 이용하실 때는 그 공동인증서 즉 이 PC에 그 등록되어 있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그 PC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인증서를 불러와서 전자소송 모바일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자소송 모바일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 여기에 전자소송 모바일 사용 설명서라는 부분이 있고 전자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또 송달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전자소송 모바일 사용 설명서에서 이러한 그 어플을 통해서 대한민국 서비스 전자소송 이런 메뉴들을 어플을 일단 설치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핸드폰으로 그 깔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자소송에서 여러분들이 전자소송에서 그 인증서를 입력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전자소송 그 홈페이지, 방금 보신 홈페이지에서 그 전자소송 내보내기 인증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인증서를 내보내기를 선택하셔서 내보낸 인증서를 방금 본 모바일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제출된 내용들을 송달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임시 저장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도 모바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소송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실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고 빠르게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직접 서류 제출부터 시작해서 제출 전까지 그 작성과 그리고 납부 방법, 열람 방법, 송달 문서 확인 여러 가지 기능들에서 익혀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